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오후환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오후환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소통이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얘기 나누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24시간 얘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날도 좀 풀렸고 장도 어저께 대비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특히 오늘도 야간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도 수익이 많이 나는 장, 당연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하죠. 그리고 파생으로도 수익 나는 장, 두 가지 수익을 전부 드리는 방송,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시장과 주식시장 모두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바로 들어볼까요? 예, 전설의 투자자라고 그러죠. 개인 투자자 중에 아마 이제 생애 최고라고 하는데 제이시 리버모어가 한 말. 기다리면 시장은 기회를 준다. 근데 요 말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어저께 또는 그 전에 만기 주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았었죠. 그럴 때 이제 성급하게 뭐 무리하게 매매를 한다거나 내일 당장 반등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하죠. 미수, 신용 이런 걸 많이 써서 좀 손해를 많이 보시면 오늘 같은 좋은 날 이제 이 자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매매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이제 크게 매매하셨던 분이시니까 이런 찬스를 잡기 위해서 가만히 이렇게 숨죽이고 기다리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오늘은 아침에 들어가는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좋은 기회가 오니까 이런 날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안 좋은 날 굳이 들어가거나 나한테 손실이 나는 날 너무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마라. 기다리면 시장은 나에게 분명히 시장은 반복되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 제이시 리버모어의 명언 잘 새겨 들으시면 나중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내리기만 하는 시장도 없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시총 20위까지 해서 한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불이더라고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 자,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코스피가 1% 이상, 종합지수가 30포인트 정도.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이제 코스닥은 어저께 뭐 2% 가까이 빠져서 코스닥 쪽에서는 저점을 깼는데 사실 코스피는 저점을 안 깼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우리 코스피는 그래도 보시면은 2,400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어제 종가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선물이 0.4 플러스로 이렇게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코스닥은 그냥 계속 빠져서 이제 1.89% 빠지고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서 제가 어저께 강의해드렸던 내용, 야간 선물의 중요성, 야간 선물이 또 1.5가 올랐어요.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제가 또 우리 시황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야간 선물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저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그래서 이제는 꼭 미국장 열렸을 때 미국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이죠. 지금 미국장은 야간인데 나스닥 선물이 움직여요. 어저께는 한 100포인트 정도 빠져서 미국 선물이 장을 이렇게 계속 눌렀는데 현재는 미국 선물이 플러스고 어저께 100포인트 빠졌지만 다우가 플러스로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아예 뭐 아침에 이제 한 1% 정도 그리고 지금 1.3% 계속 지금 한 1.3% 정도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고 있으면 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은 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는 안 하지만 코스닥으로 오늘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대비 코스피는 많이 매수를 안 해서 그런지 뭐 코스닥이 퍼센트는 2% 이상 더 강하죠. 그래도 어쨌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장을 끌고 가는 장. 그러면 뭐 추세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당분간은 조금 장이 저번 주라든가 어저께 같은 올랐다 다시 빠지는 장, 그런 장은 아니겠죠. 이제 질적으로 좀 좋은 장이죠.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주니까. 그래서 향후에 뭐 아주 좋은 시그널로 계속 유동성 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2,400은 지지가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되고 약간은 수익률이 좀 코스닥에서 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장. 그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큰 양봉을 그렸던 하루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좀 깊은 음봉을 만들었던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 매수세 속에서 탄탄한 이 상승 흐름이 잡혀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볼게요. 예, 코스닥 시장은 뭐 대장주 딱 하나 보면 되는데 뭐겠어요. 이제 우리 2차전지 에코프로죠. 그래서 오늘 또 유독 외국인들이 여기 투자자별 주체 동향을 먼저 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저께 저희가 방송할 때는 500억 거래소 매도, 500억 코스닥 매도 이렇게 됐었는데 장 마치고 보니까 또 매도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매수로 끝났었고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은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무려 2천억 매수, 선물도 2천억 매수.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에 한 1포인트 정도 올랐었나요? 근데 지금 3포인트 가까이 많이 상승을 시켰고 특히 이제 코스닥을 최근에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우리 그 2차 전지주에서부터 2차 전지주가 강하면 전체적으로 다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워낙 등락이 심하니까 저점을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800선 고지를 향해서 가는 중. 뭐 지수상으로는 별 의미가 없죠. 지수상으로는 앞에 뭐 850, 그 전에 950, 뭐 1000포인트에서 쭉 추세는 하락인데 그래도 그동안에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 위주로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주가 이제 좀 다시 조정은 안 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외 다른 업종들 뭐 AI 관련주, 이제 신생 2년 차인 로봇 관련주 AI주는 제가 지수 반등 때마다 눈여겨봐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 아니면 반도체 종목 이런 업종들이 다 골고루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코스닥 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제 이 공략주를 항상 코스닥 쪽에 좀 우량주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종 우량주 코스닥 지수 관련주 위주로 들어가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수가 조정할 때는 어떤 종목을 들어가라, 코스닥 우량주를 들어가라. 외국인들도 오늘 아마도 지금 지수대가 지금 뭐 800포인트 미치니까 지수대가 좀 낮은 가격대에서 부담 없어서 지금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수대에서 외국인들이 이상하다 2천억이나 매수하는 날이 없었는데 코스닥 쪽을 집중 매수하는 걸 보시면 코스닥 쪽으로 수익률이 좀 당분간은 조금 나지 않을까. 뭐 연말 이렇게 길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수익은 좀 나기 쉬운 장이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가가 상당 부분 저가에 있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또 2천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 만큼 코스닥 시장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주들을 담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를 비롯한 로봇 관련주들 흐름도 앞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어제 야간 시장부터 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선물 시황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선물 시장에 의해서 거래소나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많았죠.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는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지금 미국 선물이 좀 좋아요. 어저께 100포인트 빠진 거에 비해서 훨씬 좋고 주간 선물이 일단 아주 묘하게 여러분들 분석해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어저께 제가 328.90 요 지수대가
야간에도 고점이고 주간에도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대 그리고 저가는 어저께 325 정도였었죠. 요 저가 부분에서 반등이 아침에 이제 갭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갭은 아침에 세지는 않았고 뭐 326 정도에 시작했다가 지금 3포인트 가까이 지금 또 조정 나왔다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쭉 밀리는 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같으면은 여기서 이미 방송할 때 이제 쭉 밀렸었는데 살짝 이렇게만 돌아보는 요 부분이죠. 328.80. 9시 전에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면 매수를 들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정리하고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배 박사님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들어갔다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은 수급이 어저께는 미국 선물이 안 좋았고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미국 선물도 강하고 외국인들이 2천억이나 코스닥을 사면서 조정할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 갭을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침 갭 뜬 다음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수익으로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강의를 어저께 잘 들으신 분은 야간 선물을 제가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야간 선물이 시작할 때 이때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좀 너무 셌어요. 한 1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제가 언제쯤에 한번 미국이 안 빠져도 언제쯤에 매수 기회가 있냐고 말씀드렸냐면 개장하고 이제 12시 전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자다가 11시 반에 미국이 열리잖아요. 11시 반, 12시쯤에는 알람을 켜놓고 벌떡 일어나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배 박사님 말대로 다시 이제 보합으로 쑥 떨어졌어요. 이때 325 이하로. 요때가 그런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 선물이 이때 굉장히 안 좋다가 계속 올라가면서 야간 선물은 약간 겁이 나니까 크게 안 올라가고 있다가 미국 시장 개장할 때 전후로 해서 보합까지 내려갔고 그때가 이제 매수 적기죠. 어저께도 똑같죠. 어저께도 요때 개장하고 나서 한번 출렁거릴 때가 매수 적기였었고 오늘도 출렁거릴 때가 매수 적기였었는데 지금 어저께 올라왔었던 328.90 이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장은 뭐 다우지수 60포인트 상승, 나스닥은 한 3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큰 반등을 못했죠. 그래서 326 정도에 끝났잖아요. 그래도 1.5 상승. 그러면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야간장보다 주간장이 2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야간장이 1.5나 상승을 했네. 그러면 주간장은 2배 정도 강한 3포인트 정도 강하겠구나. 그러면 이때 매수한 보합에 매수한 325 정도의 매수한 선물은 여기서 정리를 하실 필요도 없고 1.5 수익보다도 3포인트 수익을 여러분 다 수익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간으로 그대로 넘어가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2.95 한 3포인트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간 선물의 중요성, 야간 미국 개장 12시 전후에 매수를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약세장일 때는 거꾸로고요. 강세장일 때는 주간에 야간에 2배 한 3포인트 정도 또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 야간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를 잘 이용을 하시면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야간 선물이 6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걸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잠을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12시 전후에만 일어나셔서 매매를 한 번만 하셔라.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선물 시장 3포인트. 이제 주간 시장은 약하게 어제같이 밀리진 않을 거고 향후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 목표치도 오늘 강의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강의 끝까지 들어보시고 매매에 선물로도 주식도 수익을 버시고 선물로도 수익을 버시는 알찬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 그 외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연구한 이런 내용들 좀 원리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도움 원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 시황을 어떻게 매매에 녹이는지 그 노하우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야간 시장의 흐름이 주간 시장에서 2배가량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는 점들을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11시 반부터 12시 특히 중요한 이 시점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과연 이 롱 포지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의 포지션은 어느 쪽으로 잡아볼까요? 예, 오늘 포지션은 좀 일단 롱이고요. 롱이고 340. 근데 이제 지금 요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냥 그림만 한번 그림을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좀 커지게 좀 잘 보였죠. 그림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풋은 어쨌든 312개 들어간 상태고 지수가 계속 올라와서 사실은 좀 역주행을 한 거죠. 342를 매도했다, 345를 매도했는데 장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레이쇼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이제 좀 한 중급 이상 수준이라 모양이 잘못 들어갔고 콜 쪽으로 340을 들어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두 계약 모자를 눌러 쓴 모양이 되죠. 요 앞쪽이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더 올라도 350까지 올라가도 손실이 안 나게 이렇게 위쪽을 좀 리스크를 줄이는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티오라고 그래가지고 1대3 뭐 비율이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생략을 하고 요 앞쪽의 리스크를 상단으로 올라갈 때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이는 식으로 그래서 포지션은 340 콜 매수 말 그대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강세장일 때 콜이 있고 콜 매수가 있고 풋 매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콜 매수 340 그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중국 가정 이상 올라갔을 때 요 레이쇼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340 콜 두 계약 매수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340포인트 롱, 콜 매수 포지션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콜 매수와 풋 매도 이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후 1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드리고 원픽 종목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좀 달콤한 맛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장의 맛일까요? 네, 오늘은 담백한 프랑스식 피자인데 마르게티나 피자 드셔보셨어요? 네. 마르게리따 피자 네. 맞죠? 네. 그 약간 화덕 피자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제인데 그런 그 맛이 담백해요. 뭐 네. 이렇게 막 요즘 다 이제 보편화해서 그냥 그 점심 식사로도 많이 하니까 마르게티나 피자 드시면서 매매에 계속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셔라. 담백한 맛 그리고 수익의 맛 두 가지를 느끼시라고 마르게티나 피자로 오늘 맛을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자극적인 맛보다는 담백한 맛의 그런 어떤 마르게리따 피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오전 장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테마가 강했을까요? 예, 오늘 뭐 장이 좋으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뭐 막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이상 급등을 하다시피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테마주는 아무래도 환경 관련주. 그래서 환경 오염이 심각하죠. 막 TV 같은 데 보면 막 그 북극곰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고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친 종목도 나오다시피 했는데 KC그룹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의 상한가를 쳤는데 이제 아예 정통적으로 그 폐기물 소각 이런 쪽으로 그 영위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아예 오늘 거의 어저께까지도 별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거의 27.26포인트 아직 상한가는 못 쳤네요.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면서 상한가를 치려고 하는 모습이 차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고점 뭐 거의 그러니까 단발성일지 아니면은 장기로 이렇게 갈지는 이제 이게 길게 다른 업종군 같이 끌고 가는 업종이 있느냐 그리고 요런 이제 흐름이 계속 가느냐 그런 문제인데 요 KC 그룹주 중에 또 하나가 KC 코트레라고 있어요. 같은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KC 코트레 같은 경우도 10% 정도 올랐고 요 회사도 이제 매연에 관련 그런 그 탄소 중화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상 거래가 실렸죠. 요날 2번 이상 거래가 실렸는데 요즘에 또 약간 대기 오염 뭐 이렇게 스모그 안개 같은 게 많아가지고 같이 이제 환경 관련된 업종들이라 두 종목이 이제 같이 종목이 같이 강세가 흐름으로 흐르고 있는데 뭐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은 뭐 이것도 좀 중장기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코스닥이 강하죠. 코스닥이 강하고 코스닥 쪽은 주도주가 정해져 있고 이 주변주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제가 저녁 시간에도 강의해드린 내용에 의해서 대장주가 있고 주변주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그 단기성보다는 장기성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물론 좋은데 이제 환경관리주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고 좀 주도주가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드릴까 그런 오후장 테마주로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좀 긴 조정을 받았던 환경오염 폐기물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세를 받고 있는데요. KC그린홀딩스가 27%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에서 오히려 좀 더 눈여겨볼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주도 테마는 오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바로 만나봐야겠죠? 예,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거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 그게 이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은 당연히 아니겠죠. 신생은 2년 전 신생은 AI라든가 로봇 관련주는 사실은 적자예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 거래소에도 있고 코스닥에 있는 그리고 대장주는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 장이 안 좋을 때도 이제 계속 지수 하락 심하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을 받쳐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이제 최근 그저께 조금 안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좀 뭐 시간에서도 안 좋고 그런데 오늘은 또 한미반도체도 아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을 이제 멈췄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중에 한 번씩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길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업종들이고 연말 때까지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장을 받쳐줄 오늘도 뭐 거래소가 지금 32포인트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은 거래소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쨌든 이제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이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 업황,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오후장 테마는 무난한 종목, 반도체 업종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단연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시장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4% 넘는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이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입니다. 11월 6일 공략했던 반도체 관련주 성일하이텍이었고요. 1.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뷰노는 의료 AI 대장주로 짚어봤었죠. 오늘도 급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12%를 넘겼습니다. 크래프톤 역시나 게임 대장주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3%대 수익률. 톨트룩스 역시나 AI 관련 대장주로서 신생 기업 메리트가 있다라는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5.99%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뷰티스킨은 K뷰티 대표주로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5%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누적 수익률은 27.92%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들이 강했고 이번 주에는 의료 AI주들 또 AI주들이 강했는데 지난주부터 이런 흐름들을 짚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볼까요? 예. 리뷰 하나만 하고 그럼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흐름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런 알려드린 종목들은 우량한 종목들은 뭐 더 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더 안 담았다고 하더라도 뷰노 같은 경우가 오늘 무려 현재 14%가 올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보합 정도에 시작해서 우리 노란 톡방에서 사실 보합에서 또 매수 의견을 제가 드렸었는데 15% 처음 들어가신 분 15% 수익이 나고 그 전에 들어가신 분도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예 목표가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4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을 보시고 그다음은 뭐 앞에 7만 원은 그렇지고 6만 원까지는 길게 이렇게 내다보시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이제 4만 원에서 한 3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어저께 같은 날 또 음봉을 좀 세게 맞았죠. 근데 이게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에 힘입어서 우리 루닉도 오늘 올랐는데 루닉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이 크게 15% 가까이 이렇게 오르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장이 안 좋을 때 AI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 이제 2년 이내에 신생한 기업들 실적이 왜 그러냐면 실적이 다 썩 좋지가 않아요. 현재까지는 적자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도 육성하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 곳에서 이제 이 AI 로봇 관련주, 의료 관련주는 활용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말까지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 더 우리 AI와 로봇 관련주가 이제 대중화가 될 때가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뭐 5, 6만 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루노 같은 종목은 목표 주가를 잡았으면 좀 길게 조정 시마다 우리 제시리모가 하는 기법인데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또 만약에 5만 원을 돌파 못하고 다시 5만 원에서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6만 원에서 6만 원 돌파 못하고 조정이 나오면 또 매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물타기가 아니고 불타기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업종이 아마 AI 의료 로봇 이런 쪽이 아닐까. 그래서 신생 산업은 계속 내년까지도 좀 눈여겨보고 상승도 하겠지만 눌림목 조정 시마다 매수하는 이 종목을 믿는다면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도 무난한 종목이다. 그래서 리뷰 뷰노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에 의료 AI 관련된 섹터를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뷰노를 공략했었습니다.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이슈 분석도 해드렸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한때 15% 넘는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의료 AI 관련된 분석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힌트도 조금씩 주셨는데 반도체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할 때, 그럴 때 항상 제가 이제 대장주를 알려드리죠. 어저께 같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마 레인보우 좀 무난하게 오르겠죠. 근데 오늘은 지수는 올랐는데 뭐 다 올라서 또 오른 거를 또 따라잡긴 그렇고 오늘 조정 보이는 종목이 있나 하고 봤는데 대장주 우리 이오 테크닉스가 한 4.9%, 5%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연 영업 순이익이 거의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안 좋은 회사면서 오늘도 실적이 안 좋게 났다. 그러면은 쳐다보면 안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 거의 뭐 1년에 1,000억씩 그리고 순이익도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나온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5%가 빠진 이유는 기대만큼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같은 좋은 장에 이제 이렇게 5%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초반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결국은 길게 연말까지 길게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대형주죠.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은 조정 시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시 여기서 매수 또 올라가다 이제 조정 시 매수하는 우리 제이시리모그의 피라미드 기법에 의해서 대장주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소외주처럼 이렇게 곤두박질 쳐가지고 떨어지지는 않고 다시 그래도 1년에 1,000억씩은 쌓이네. 뭐 조금 감소했다고 그래도 뭐 700억, 600억 정도 쌓일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충격은 단기로 끝날 거고 그러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길게 본다면은 이오 테크닉스 우리 열처리 레이저 열처리 기계 업계에서 1등이고 물론 3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다는 것 때문에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여전히 그 향후에 반도체 업종에 ISC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다 오늘 10% 정도가 올랐는데 이오 테크닉스 충분히 따라갈 그럴 힘이 있고 회사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 그런 차원에서 지금 5% 빠진 상황에서 이오 테크닉스를 우리 반도체주의 대장주로 보고 매수를 해라. 그렇게 공략주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저조한 3분기 실적 발표에 이오테크닉스가 5%가량의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또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 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오테크닉스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후
오후환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를 마련을 했는데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배워볼 예정이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도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야간 선물을 좀 집중적으로 배워봤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내용을 일주일치를 월요일에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내용이 지금 장과 또 정확하게 맞아요. 지수의 상승 목표치 어디까지 볼 것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설정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죠. 어저께 안 좋았어요. 계속 빠졌어요. 어저께 배 박사님도 이거 어쨌든 연말장이 아니고 장을 조금 부정적은 아니지만 좀 횡보내진 하락 쪽으로 만기 지수의 룰에 의해서 좀 아래로 간다고 했으니까 풋옵션이네. 풋옵션 100% 매수 이렇게 했더니 오늘 3포인트가 올라가 버리면서 아주 극심한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잡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한 500만 원당 한 계약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옵션 매수는 내 자금 100%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만 넣으면. 그래서 과도한 포지션 설정을 절대 하지 말으셔라. 그리고 뭐예요?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라. 네. 근데 야간에 제가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강의로 그럼 바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또 실제 매매에 적용해서 수익도 많이 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날도 잠을 안 잤는데 어저께도 잠을 안 잤거든요. 12시쯤에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매매를 했어요. 복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주간 시장을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예 주간에 갭상승을 해버렸죠. 요 날도 그 다음날 328.80 정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12시 전후에 눌림목 그것도 이제 이렇게 갭상승이 아니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여기서 조정이 나와버리면 이 괜히 매수했네. 1포인트, 2포인트 그러면 손절 이렇게 나오니까 노련하게 눌림목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정도면 324.50 정도면 그 전에도 제가 계속 324.50을 안 깬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은 매수를 받아봐도 괜찮겠네? 여기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하겠죠. 왜냐하면 손실을 안 보고 들어가서 양봉이 하나만 나와줘도 그 뒤로는 계속 계좌에 평가 이익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이게 일주일 전에 한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저도 깜짝 놀랐네요. 324.50 바닥에 매수를 해라. 어저께도 비슷했어요. 어저께도. 이제 아까 HTS 차트에서 여기는 없는데 어저께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1포인트 정도 오른 다음에 다시 보합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바로 매매에 적용을 해서 한 3포인트 수익이 났을 거예요.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보고 저도 지금 내용을 어떻게 이건 책으로 내야 될 내용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2시 전후에 다시 눌림목 여기 있나 매수 기회. 매수 기회는 올라갔을 때 매수해서 떨어지면은 손절이 나오는데 눌림목 조정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 양봉 한두 개만 나와도 내 계좌는 여기서 또 흔들흔들해도 이미 바닥에서 매수한 건 평가 이익이 나니까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흐름이 뭐냐면 요 324.50이라는 지수 자체가 사실은 바닥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나면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 부분이 바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328.90 정도 3포인트 정도를 주간에 결국은 꿋꿋하게 지금 올라가서 버티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은 이날은 이제 어땠어요? 다우가 뭐 무지막지하게 500포인트가 올랐죠.
500포인트가 올랐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주간에. 근데 약간 두 가지 정도. 아까 강희 씨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0.4 어저께 플러스로 끝났다? 이상한데? 이날이 어떤 흐름이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이제 310에서 막 횡보를 할 때 그때도 0.5 정도 이렇게 플러스로 끝난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제자리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어저께 결국 종가가 1.5가 오르고 끝났다는 거는 다우가 한 50포인트 올랐나요? 500포인트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올랐죠. 근데도 이게 야간 선물이 1.5나 올랐다는 거는 주간에 비해서 그 전에 500포인트로 온 거에서 이거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려는 속성이 작용을 한 거구나. 뭐 물론 이게 한 200포인트 정도 올랐으면은 328.90 요 정도까지 올랐겠죠. 근데 1.5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주간까지 넘겨서 가져가 버리면 328.90까지 아예 최저점에서 최상단까지 그럼 이날도 한 5포인트 다시 떨어지는 거, 뭐 떨어지는 거는 약간 감을 못 잡아서 수익을 못 취했다고 그러더라도 오늘 새벽부터 야간에 매수를 하셔서 또 한 3, 4포인트 수익을 완전히 자기 걸로 챙겨갈 수가 있겠죠. 잘 우리 제이씨로도 그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책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고 그래요. 메모를 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론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런 분봉 차트도 없어서 이렇게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피라미드 기법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를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 십상시 투자 스쿨에서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문다현 아나운서처럼 장학생이 되시려면 이 내용을 다 적으세요. 매일매일 적으시면 그게 나중에 쌓이면 자기께 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야간 선물의 중요성. 네.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가서 배 박사님 저번 강의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다른 강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강의에서는 망지지수가 하락하니까 추세는 하방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요 내용은 사실은 상반되는 내용이죠. 상승의 목표치 요것도 사실은 그대로 월요일 날 우리 방송국에 보낸 내용인데 아주 오늘 장하고 맞아요. 오늘 장 선물이 왜 안 빠지는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는 건 또 되기 때문에 1차 고점 몇을 잡아버렸어요. 아예 335. 네. 왜 335를 잡았을까요? 그리고 희한하죠. 이게 오늘 저도 올라갈지 몰랐어요. 근데 335 이 방송을 하게 될지도 연결이 딱 되네요. 화요일 날이 되니까. 335는 그냥 초보자들 위해서 그냥 종합지수는 2,500. 예전에 여기죠, 여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냥 310이라고 할게요. 310은 종합지수로 2,300. 근데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내용도 제가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 끝난 거 이후에 만들었다는 걸 증명이 된 게 여기서 끝났잖아요. 오늘은 아마 한 요 정도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목표치는 지금 이제 이미 320, 뭐 8점 얼마인가요? 329 정도 왔겠죠? 거의 330 다 왔겠죠? 그래서 벌써 제가 월요일 날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335를 목표치로 본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죠? 310은 2,300인데 335는 2,500. 정확하게 뭐 뒷수치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왜 335냐?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을 달면서 335 부분을 터치를 해버렸죠. 터치를 해서 이날도 제가 꿀팁 그 다음 날 9시 15분 전 야간 선물 말고 그 주간 선물 개장,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 15분 전에 개장할 때 335 넘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지 매도를 칠 수 있었죠. 일단 1차인데 만약의 경우
1차 335까지 봐라. 그러면 제가 야간에 매수했다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아직도 위로 갈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요 지수 때는 1차 목표치를 도달하고 장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2차까지는 그냥 목표치 정도. 네. 345. 종합지수는 2,570포인트 정도의 대략. 왜 2차 목표치는 여기. 두 번째 고점. 근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래로도 언제예요? 아래로도 이렇게 20포인트 빠졌다가 만기 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거의 뭐 335는 이번 주 안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번 만기 327이라고 제가 그랬었죠. 선물 지수로. 그러면 만기 지수 10포인트 법칙에 의해서 335까지밖에 못 가겠네요. 그게 아니고 터치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식으로 해도 만기 때 10포인트를 안 벗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여기 딱 있죠. 만약에 경우 345까지 목표치지만 이게 만약에 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만기까지는 335 이내에서 마감이 예상이 된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내 뇌는 고정돼 있어요. 이 우뇌가 감성파기 때문에 하도 이걸 많이 봤죠. 여기서도 20포인트 빠졌다가 다시 회복. 여기서도 20포인트 빠졌다 다시 회복. 이걸 보니까 올랐다가 빠지는 거는 거의 이제 머릿속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개념을 깨고 오늘부터 올랐다가 20포인트를 올랐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에이, 별로 못 오를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일단 345를 터치하는 순간 뭐 하방으로 잡았던 포지션들은 또 손실이 평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못 버티겠죠.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물론 335 목표치 정도까지만 가서 횡보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만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요즘 장이 다이나믹하잖아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라. 34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35 이내로 내려오는. 그래서 이번 만기 327에서 큰 오차가 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음 만기 지수 근처의 지수지 얼마든지 제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또 아니면은 이런 파동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도 가능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안 당할 수가 있고 1번 파동이구나 2번 파동이구나 그거를 결국은 한 달 뒤에는 별건 아니지만 평가 손실 때문에 버티지를 못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기타 더 중요한 내용이 원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야간 선물을 어떻게 또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강의 내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거나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강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롱으로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서는 수렴발산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